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통해 만나서 함께 지금 경제적인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 말고요, 감정적인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은퇴 말고도 사회적인 은퇴라는 커다란 도전이 우리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31일 그리고 1월 1일 날 제가 새해 인사를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는 호텔 총지배인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친구들도 있고 뭐 협력업체라든지 저랑 이제 관계 있는 분들께서 많은 새해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200통, 300통 넘는 새해 인사를 받곤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해 인사를 보낸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퇴를 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새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경제적인 은퇴 말고도 사회적인 은퇴도 아울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5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2023년 두 번째 오픈일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40%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0.75, 나스닥도 0.69% 상승하면서 두 번째 날을 마감했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는데요.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주식은 인텔리아 플러스 12.93%로 마감이 됐고요. 코인베이스 플러스 12.20, 니오 플러스 10.38, 크리스퍼 플러스 9.76, 리오토 플러스 9.53, 에디타스 플러스 9.48, 펠로톤 플러스 8.87, 오픈도어 플러스 8.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7.60, 업스타트도 7.6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유전자 가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제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 한 분께서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종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팔로잉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인텔리아 크리스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제 인텔리아 관련해서 그리고 크리스퍼 관련해서 기사가 잘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방송 내용에는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모처럼 5.12% 상승했고요. 넷플릭스 플러스 4.90, 엔비디아 플러스 3.03, 메타 2.11%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플러스 1.03% 기록했고요. 어제 세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79, 구글이 마이너스 1.10, 마이크로소프트가 4.37%나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비교적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UBS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이 평가를 낮춰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 이유는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이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칼 키어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분은 UBS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5스타를 받고 있는데요. 전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8,23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31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석세스 레이트이 62%나 됩니다. 따라서 10개 주식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6개 이상은 맞아떨어지는 높은 석세스 레이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리턴이 11.4%나 되는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3-4% 정도에 해당하는 유능한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유능한 칼 키어스테드라는 애널리스트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300에서 250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29.10이거든요.
거거든요. 따라서 250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간 주가의 상승 여지가 10%도 되지 않는다. 비교적 낮은 목표 주가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현장을 체크해 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 역할을 했었던 애저가요, 드디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 애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탄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애저가 들어가 있는 시장, 즉 클라우드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클라우드 쪽으로 전향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애저가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시장이 벌써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급락한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5.12%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비교적 영향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모닝스타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논리를 재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모닝스타의 에퀴티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세스 골드스타인인데요.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테슬라의 4분기 딜리버리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죠. 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동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투자 논리는 여전하다라고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테슬라는 2030년까지 500만 대가 넘어가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롱텀, 장기적인 가정을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자, 우리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테슬라는 최소한 500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줄이 새로운 상품이 런칭이 되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트 리덕션, 계속해서 비용도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이 계속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기가팩토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에 있고요. 새롭게 들어서는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는 예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가팩토리의 마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인 세스 골드스타인은요,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50에서 220으로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220까지 올라가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1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더블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0만 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거라고 예측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첨언하기를 테슬라는 성장의 동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부가적인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면서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인슈어런스가 있잖아요. 따라서 보험 비즈니스 쪽에서도 많은 매출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이제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치죠.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천만 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만약에 모닝스타가 예상하고 있는 500만 대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해도요, 2022년 전체 판매된 전기차의 수는 1.31이었습니다. 131만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의 자동차 판매 수가 50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요,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판매대 수가 4배 가까이 올라갈 때요, 순이익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생산 공정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매출입니다. 자율주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도 판매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거의 마진이 10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매출과 합쳐지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4배 가까이 올라간다면 순이익은 10배까지도 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실적이 10배 가까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주가도 10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간단한 계산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유지하고 있는 멀티플이 반으로 줄어들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면 26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배에 머물고 있는 PE 레이쇼가 만약에 13배, 14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실적이 10배가 올라간다면 주가는 5배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모닝스타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500만 대의 달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요, 테슬라의 줍줍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친절하게 테슬라의 바닥은 $100 정도가 될 거라고 기술적인 전문가, 즉 차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가 매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만약에 주가가 $10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의견은 펀드 스트래시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니컬 전략가, 즉 주식 차트 전문가인 마트 뉴턴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요, 지난 11월 달에 테슬라의 주가가 $10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정확하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맞춰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의 의견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가에서요, 이번 달 말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100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번 달 말에 드디어 주식의 줍줍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주식을 사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테슬라의 어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어닝이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어닝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자, 주가가 만약에 지금부터 한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리스크 리워드, 즉 리스크에 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줍줍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어닝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되면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주식 차트 전문가의 전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어닝은요, 여기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페이지 들어오셔서 어닝 클릭하시면요, 업커밍 쿼터즈 어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하게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EPS 전망치는요, 일단 논갭으로 보면 $1.21, 그리고 갭으로 보면 $1.13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예상치는 25.33 빌리언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테슬라가 4분기에 어떤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할지 아니면 급등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최근에 애플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현재 주가를 보면 12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룹 벤처즈의 진 먼스터는요, 애플의 주가가 250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 먼스터는 미주은에 2번이나 출연하신 적이 있는 전문가인데요. 자,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기사고요. 야후 파이낸스가 탑10 애널리스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누가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지 리스트로 만들어서 기사로 전달을 해줬는데요. 그때 당당 1위를 차지한 전문가가 바로 진 먼스터입니다. 그때는 이제 파이퍼 제프리라는 투자기관에 소속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진 먼스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1년간 30.5%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무려 253개의 주식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이 73%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때 월가의 최고 전문가라고 칭송을 받았던 진 먼스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룹 벤처즈 애널리스트
짐 먼스터가 수요일날 얘기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도가 되면요. 애플의 주가가 250까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에서 250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는 소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뭐 리세션이 찾아오고 경기가 둔화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잘 열지 않잖아요. 따라서 애플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멀리 보면요. 결국은 다 돌아올 것이다. 3개월 후에 사건, 6개월 후에 사건 결국은 애플을 살 사람은 애플을 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아이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맥북을 쓰는 사람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신제품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주고 있는데 바로 애플의 PE 레이쇼입니다. 자, PE 레이쇼가 지금 현재 21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테크 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지 디즈니 그리고 캐터필라의 PE 레이쇼는 30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PE 레이쇼가 30배인데 애플의 PE 레이쇼는 21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짐 먼스터는 AR,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헤드셋이 출시될 텐데요. 여기서 들어오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의 자동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동차 부분에서도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카가 있죠.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애플이 자랑하는 iOS가 자동차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내에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자동차 전문 운영 체제가 마련이 되면요. 애플은 서비스 매출이 급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짐 먼스터의 애플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게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줍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앞에서 짐 먼스터가 애플의 PE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입니다. PE 레이쇼 갭을 TTM으로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4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지난 5년의 평균은 24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포워드로 봐도 20.18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과거의 PE 레이쇼에 비해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애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은데요. 자, 밑에 보시면 PEG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3배 그리고 1.88배가 나와 있잖아요.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건데요. 그만큼 성장률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로스, 성장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지금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애플의 매출은 7.79% 밖에 성장하지 못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5.4%라는 초라한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원래는 과거 평균 10% 정도는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 이하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해도 성장률이 회복될 때까지는요. 주가의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대화형 챗봇, 챗 GPT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뭐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세간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버전의 빙을 출시한다라는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생긴 검색 엔진인데요. 사실 구글에 가려서 거의 사용자가 없는 그런 검색 엔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버전의 빙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글의 아성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도되기를 새로운 버전의 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버전의 빙은요.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고 이 인공지능은 챗 GPT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챗 GPT는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검색 엔진의 모든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가오는 3월 달부터 새로운 버전의 빙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사티아 나델라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사실 예전부터 이 오픈 AI라는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픈 AI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이 투자 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냥 단순히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투자의 자금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픈 AI라는 기업은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우리가 줄여서 GPT라는 Large Language 모델을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면서 응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도요, 이미 예전부터 그들의 자연어 모델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람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람다와 챗 GPT의 한팔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이렇게 자연어 처리 기능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든 IT의 서비스가요, 굉장히 접근이 쉬워지죠. 뭐 최근 들어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조금은 어려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자연어 기능이 향상되면서 세상의 모든 IT 서비스를요, 말로 주고받는 대화형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구글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런지, 그리고 챗 GTP가 과연 신생 그룹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어제 퀄컴의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좋은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퀄컴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새로운 자동차 관련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소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시스템 반도체 칩을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된 드라이빙 플랫폼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라이드 플렉스 반도체 칩을 보면요, 2024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툴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야 생산 판매가 가능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이요, 어제 소개드렸던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에 그들의 존재감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다.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에 등장한 아마존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요, 10,000명이 아니라 18,000명을 해고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지난달에 제가 전해드린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이 10,000명 정도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다, 그런 기사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수치가 10,000명에서 18,000명으로 8,000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아마존 스토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PXT는 뭐냐면 인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뽑고 관리를 하는 인사부 직원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해고할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우리가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정보는 뭐냐면요, 제가 아시아 총괄 대표로 일하고 있는 시킹알파의 아시아 쪽 영업 현황입니다. 자, 지난달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동안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구독자의 수가 201분 정도가 계셨었는데요.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단 4일 만에 406분이나 새롭게 멤버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본사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너무나 영업을 잘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한번 구독을 하셨으면 항상 시킹알파를 매일매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시다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 능력껏 답변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비가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